안녕하세요.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채널을 개설하고 100번째로 올리는 혼자만 뜻깊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청자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아시아 밀리터리 리뷰에서 3월 25일 어제 대한민국에 대한 방대한 양의 기사가 기재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육해공을 망라한 방대한 무기 판매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그들만의 리그라 불리우던 거대 방산 수출국 리그에 대한민국이 들어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무기 판매량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이 방산 수출국들의 빅 리그에 들어왔다라는 그 자체 내용에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이 이 리그에 참여함으로써 어떠한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지 다방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AMR이 3월 25일 기재한 제목 무기 수출국의 빅 리그에 들어갔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기사의 내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의 출처는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기사의 내용은 주황색 바탕으로 표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목 무기 수출국의 빅 리그에 들어갔을 때의 장점과 단점. 대한민국이 방산 제조 업체로 급부상하면서 수출 정책에 대한 도전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 최고의 방산 수출국이지만 실제로는 북쪽 이웃 국가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는 인구 5,180만 명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군사 장비의 대서방 국가 판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상위 25개 수출국에 포함된 유일한 아시아 국가는 4위를 차지한 중국입니다. 이전 5년과 비교했을 때 2018년부터 2022년 대한민국의 무기 판매량은 74% 증가하여 전 세계 시장의 2.4%를 점유했습니다. 이런 점유율은 미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성균관대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김재엽 선임연구원은 AMR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독일 등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무기 수출 성장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2022년을 해외 시장에 대한 무기 수출에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둔 해라고 설명하며 2021년 72억 5천만 달러, 대략 9조 7,200억 원에 2배 이상인 173억 달러, 대략 23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2017년에 비해 2018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61%가 증가한 세계 7위의 무기 수입국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모두 잘 발달된 무기 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주요 범주, 특히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타격 능력에서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이와 같이 관측된다 전하고 있습니다. 부재, 유럽의 사치. 서울의 눈부신 성공 요인 중 하나는 블라드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일부 유럽 국가들이 큰 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폴란드에서만 137억 달러, 대략 18조 3,600억 원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바르샤바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기와 K9 자주포, 현대 로템의 K2 주력전차,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FA-50 항공기 등을 수백 대를 주문했습니다. 물량도 엄청났지만 대한민국의 신속한 납품 능력도 그에 못지않게 뛰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폴란드에는 주문 후 불과 4개월 만에 첫 번째 K2 MBT 열대와 K9 자주포가 24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헝가리가 2018년에 44대의 전차를 주문한 후 아직 단 한 대의 레오파드도 인도하지 않은 독일과 비교해 보십시오. 유럽 국가들이 몇 년에 걸리는 일을 대한민국은 몇 달 만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납품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와 무기회사 간의 공생관계 덕분에 수출 주문을 맞추기 위해 국내 납품을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출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생산량 증가로 인해 국내 단가를 낮춤으로써 이중으로 이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2022년부터 2023년에 48대의 개필러 K9을 보냈고 2024년부터는 대한민국의 하나가 2026년부터는 폴란드의 HSW가 폴란드 사행에 맞춰 624대의 K9 PL을 추가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화는 이미 에스토니아 18대, 핀란드 53대, 노르웨이 24대를 고객으로 확보하는 등 유럽에서 탄탄한 K9 판매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대기업은 또한 바르샤바에 168대의 K9을 공급하여 자체 개발한 크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전까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55%의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폴란드 판매로 약 68%까지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로봇이 K9의 용접 작업의 약 70%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하루 8시간인 작업 시간을 필요하면 24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등 생산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에 따라 최대 1000대의 K2 MBT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1차로 180대의 K2 전차를 인도하고 이후 최적화된 K2PL 구성으로 400대의 전차를 추가 인도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은 2026년부터 폴란드의 서비스 센터를 개설하고 K2PL 생산을 이전해 400대의 전차를 추가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편 5월 16일에는 폴란드 젤츠 8륜 트럭 세대가 대한민국에 도착해 천무 발사체로 개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로켓 시스템 통합과 현장 테스트는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차량은 폴란드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215대의 천무 개조 작업은 2027년까지 폴란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9월 16일에 계약된 폴란드의 FA-50 경전투기 48대는 이미 인도된 FA-50 GF 12대와 2025년부터 28년까지 인도될 FA-50PL 블록 20 36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항공기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생산된 항공기를 개조한 후 지난 7월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T-50, FA-50 등은 인도네시아 16대, 이라크 24대, 말레이시아 18대, 필리핀 12대, 태국 14대 등을 수출하는 등 카이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폴란드와의 계약은 단순한 무기 공급을 넘어 향후 수년간 유럽의 무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군수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의 제조 및 유지 보수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기업들은 향후 판매를 위한 준비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플랫폼에서 토종 컨텐츠를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 방위사업청은 대한민국 육군을 위한 K2 전차 4번째 배치의 생산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배치에서는 S&T 다이내믹스의 토종 EST15K 변속기가 최초로 탑재됩니다. 이 변속기를 사용하려던 이전 계획은 신뢰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취소되었습니다. S&T 다이내믹스는 1월 30일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터키의 알타이 MBT에 사용할 변속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부재, 중동 모멘텀. 중동은 대한민국의 폴란드와의 메가딜 이전에도 수익성 높은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2022년 1월 16일 대한민국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방산 계획을 체결하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KM-SAM 블록2 천궁2를 공급했습니다. 한화는 발사대, 재보급 차량, X밴드 다기능 레이더와 LIG 넥스원은 미사일 및 체계 통합, 으로 참여한 37억 6천만 달러, 한화 4조 1,800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얼마나 많은 패키지를 구매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계약은 천궁2의 첫 수출 판매였습니다. 전장 4.6m 길이의 천궁2는 유효 사격거리 40km와 요격고도 20km 이하의 적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으며 탐지 범위는 100km에 달합니다. 이집트는 또한 2022년 2월 1일에 16억 달러 이상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재보급 차량과 같은 지원 장비에 대한 정부 대 정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K9 이집트 자주포 150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기술 이전과 카이로 외곽의 국영 팩토리 200을 통한 현지 조립이 포함됩니다. 초도 물량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3월 8일 한화, LIG 넥스원, 풍산 등과 다양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K239 천무, 현궁 대전차 미사일, KGGB 유도폭탄, 비궁 유도 로켓 등이 포함되어 현재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 중입니다. 부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난 2월 24일 말레이시아 공군은 8억 3천만 달러 규모의 FA-50M 고등 훈련기 및 경전투기 18대를 주문했습니다. 카이 박상신 아시아 지역본부장은 이 FA-50 블록 20 항공기에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가 장착될 것이라고 AMR에 밝혔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정치적인 이유로 일반적인 엘타 ELM 레이더를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도 직접 상호 판매를 통해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FA50M은 2026년 10월부터 빠르면 2027년 8월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카이는 또한 인도네시아가 개발 비용의 20%에 대한 재정적 약속을 수년째 미루고 있어 명목상으로는 인도네시아와 KF-21 보람의 4.5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인도네시아가 대부분의 이전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약 5억 9,870만 달러를 체납한 이후 새로운 대금 지급 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F-35의 저렴한 대안으로 자리잡은 최신형 KF-21의 수출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한화의 가장 중요한 성공 중 하나는 호주 육군이 프로젝트 랜드 400 3단계 솔루션으로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을 선정한 것입니다. 호주는 올해 국방전략 검토에서 권고한 감축으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450대의 IFV보다 훨씬 적은 129대의 레드백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129대의 IFV가 431대의 M113 장갑차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레드백 주문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레드백을 빠른 속도로 인도할 예정이며 첫 번째는 2027년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2028년 말까지 인도할 예정입니다. 레드백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 인근의 조립시설에서 다수의 호주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제조될 예정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AS9 헌츠맨 자주포 30대와 AS 탄약 재보급 차량 15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 생산시설은 단계적으로 건설되고 있어 향후 수출용 장비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외 제조 공장을 설립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전략적 지원과 2차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창원과 같은 주요 산업단지는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 공장은 공급의 탄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호주에서의 성공은 한화에게 5아이즈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대한민국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성이 높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155mm 포탄을 판매한 것도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였습니다. 지난 4월 양국 정부가 50만 발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원조를 직접 판매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거부하지만 미국을 경유한 포탄의 제공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재고를 보충할 때 그 요구를 더 유연하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은 미국에 약 10만 발의 155mm 포탄을 공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는 미국 및 나토의 무기와 호환되므로 많은 시장에서 판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정치적 이유로 미국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군함 건조 능력은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진 또 다른 분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에서 상륙함과 잠수함을 조달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의 주요 고객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2020년과 2021년에 2600톤급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을 발주했고 현대중공업은 2025년 인도에 예정인 3100톤급 초계함 2척을 최근 건조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연말까지 필리핀 해군을 위한 1500톤급 HDP-1500 네오 해상초계함 6척 건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또한 기아 자동차의 전술 차량인 KM450, KM250, KN500 트럭 수백 대를 구매하는 등 기아 자동차의 전술 차량에 대한 열렬한 고객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하나오션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49.3%를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이 승인함에 따라 다른 주요 업체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함께 대한민국 해군의 전 세계 영업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대우조선해양은 대한민국 해군 전체 수상함 수주량의 25.4%, 잠수함 수주량의 97.8%를 수주했습니다. 부재, 이런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아시안 밀리터리 리뷰는 앞서 이야기된 내용을 참고하여 성균관대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김재엽 선임연구원에게 대한민국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세계 무기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명성이 높아진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 환경입니다. 북한, 중국, 일본과 같은 적대적이고 강력한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불굴의 국방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 및 제조하고 조선, 전자, 자동차, 기계 등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산업 기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선진국의 무기 계약 업체에 비해 중견국으로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많은 국가, 특히 신흥 중소강대국들이 품질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무기 공급처로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계속되는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중국, 러시아의 이른바 강대국 전략 경쟁으로 인해 국제안보 질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주요 수입국은 주로 중국, 러시아 등 침략으로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강대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인도, 호주, 북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은 이들 국가의 방어 노력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밀리터리 리뷰는 대한민국에서도 정부 지원이 판매에 중요한 요소인지 물었습니다. 김재엽 선임연구원은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 주도적 특징을 강화하기 위해 야심차게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용 창출이나 수익 추구와 같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실질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무기 공급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업계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시장은 아시아에서 중동, 유럽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품목도 기술적으로 더욱 고도화되어 MBT, SPH, 잠수함, 초음속 전투기, 샘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무기 수출 증가 성과에 고무된 대한민국은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전략적 산업화를 모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무기 공급국이 되겠다는 목표도 제시를 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부재, 향후 고려사항. 무기 판매에는 항상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누구에게 무기를 판매할 것인지 판매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점점 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재엽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에 관련된 어떤 국가에도 탄약과 같은 치명적 전투적 군사물자를 공급하거나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주요 외교적 논란거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첫 번째, 수정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국방의 현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평시에는 소위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에는 재래식 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둘째, 무력 분쟁에 연루된 국가의 외교적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 중에는 비살상, 비전투 용도로 제한된 군사물자의 이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는 이미 정치적, 외교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 모두에게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수정주의로 인해 크게 훼손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옹호하는 국가들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김재엽 선임연구원은 이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치 독일을 물리치기 위해 영국에 물자를 공급하면서 전쟁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민주주의의 무기창고 개념에 비유를 했습니다. 또한 이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위산업은 강대국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외교정책에서 효과적인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수정주의와 독재주의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아래 한반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00회 특집 영상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